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9월 3일.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방송을 진행을 해요. 죄송하게도 업무가 좀 바빠서 좀 방송을 좀 못 해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좀 꾸준하게 예전에 그 마무리하지 못했던 이 적립식 투자 성공 전략, 요 책하고 오전 시황 꾸준하게 한번 좀 계속 진행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도 예전처럼 오전 시황 한번 같이 한번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시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우리 시장은 8월 21일부터 추세가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2주 동안 그 추세를 지켜내고 있죠. 그러나 2주가 지난 지금도 왜 우리 시장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반등이 나왔을까? 저희는 아직도 고민 중이다라는 것이고, 짐작 정도 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는 아직까지는 확신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에 의한 포트폴리오 매수였고, 즉 기술적으로는 반등은 보이나 논리적으로는 아직 설명은 좀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여러 좀 근거를 제시하죠. 여러 근거를 제시하는데 시장 역시도 명확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정치적인 요소를 하나 좀 제거하면은 아래 세 가지 정도로 좀 짐작 정도만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간 우리 증시는 중국 증시와 굉장히 동조화가 강했죠. 굉장히 강했고, 근데 이제 환율이 좀 안정이 되면서 지금 다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돌아왔고, 외인들의 포지션이 현물, 선물 어떤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서니까 기계적으로 매도를 유지했던 기관들마저도 매수로 돌아선, 즉 수급에 의한 반등으로 좀 설명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코스피 지수 실적 대비한 어떤 저평가이다라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퍼가 12배에서 거래가 됐고요. 이 PBR은 1배 아래는 바닥이다라고 인식이 되었는데, 현재는 PER, 퍼 같은 경우에는 10.36배, 그리고 PBR은 1.02배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상장사들의 어떤 순이익 대비 낮은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인해서 반등이 좀 설명을 해볼 수 있다, 짐작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다 더해서 막상 동조하고 되려고 좀 이제 폼을 잡으니까 생각보다 좀 디커플링이 좀 심해서요, 급하게 동조화가 되는 거죠. 즉 여태까지 이 하락하는 와정, 상해 종합 일간이지만 저희랑도 비슷하죠. 즉 굶주렸던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가 지금 자극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수급 실적 심리의 어떤 변화로 인한 반등으로 좀 짐작해 본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매일매일 쏟아지는 어떤 트럼프발 좀 뉴스를 보면은 지금 이것도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는 맞죠. 어쩔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일단은 한번 가보자라는 겁니다. 왜? 원칙에 의한 매수였기 때문에 매도 원칙이 오기 전까지는 당연히 불안하더라도 그냥 고하자라는 겁니다. 원칙을 지켰을 때 가장 효율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에 의한 매수, 정당한 매수였기 때문에 매도도 정당한 매도 이 기준이 온다면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고하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 주식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항상 이렇게 바닥, 주가가 한참 하락하고 이렇게 바닥에서 매수하는 거는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고 외로웠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쨌든 저희는 기준이 하나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또 무서울 건 없겠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전 시황 오랜만에 한번 좀 안내를 좀 드려봤고요. 자, 오늘도 오랜만에 이 적립식 투자 이 성공 전략 좀 마무리는 또 지어야겠죠.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기 때문에 그 책을 한번 좀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자, 목돈 마련. 자, 목돈 마련. 적립식 펀드냐 적금이냐 라는 주제로 한번 책의 내용을 한번 같이 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한 번씩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 입장에서 적립식 펀드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를 둘 수 있습니다. 첫째,
앞서 분석했듯이 시장 예측 실패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첫째고, 둘째는 목돈 마련의 유용한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당장의 목돈이 없는 어떤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녀 교육과 어떤 결혼, 은퇴 후에 어떤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 등을 좀 마련을 하려면 당연히 장기간 동안 좀 조금씩 아껴서 저축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니까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상 보통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아껴서 저축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이제 현실이잖아요. 게다가 시중금리가 떨어지면서 단순히 아끼고 절약해서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돈을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적립식 펀드에 보통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적립식 투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목돈이 있을 때나 가능한 어떤 거치식 투자와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 저금리 시대의 정기적금에 대한 대안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투자 성과도 거치식 투자뿐만 아니라 정기적금과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장기적인 어떤 인플레이션 위험과 저금리 상황에서 적립식 펀드가 투자 대안으로서 좀 적정한가를 이번 시간에는 좀 살펴볼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기 적립식 펀드 투자를 통해서 이 투자자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에게 위험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좀 보면은,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의 이 위험이라면 흔히 주가가 이 수익률을 이제 이 수익률의 변동성을 위험이라고 이제 생각하기 쉽다라는 건데요. 특히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할 때 나타나는 어떤 수익률의 변동성은 굉장히 눈에 띄게 투자자의 자산을 줄여 나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를 좀 상당한 위험으로 좀 느끼게 된다라는 건데, 하지만 장기 투자 입장에서는요, 더 큰 위험은 변동성보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 그러니까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더 큰 위험으로 이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교활하게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비용을 이렇게 다 걷어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쉽게 눈치채지를 못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자산이 줄어가는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투자자의 어떤 자산을 이 잠식해가는 과정은 한번 그림을 한번 좀 보면서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물가 상승에 따른 어떤 천원의 구매력 변화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 상승률이 매년 1%, 2%, 3%, 4% 이렇게 올랐을 때, 뭐 15%까지는 너무 좀 심하기는 하지만 그냥 표로 한번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5%로 본다. 5%도 세죠. 5%로 한번 보면은 1,000원일 때 가치가 1년 후에는 950원이 되는 거고, 5년 후에는 이 774원, 10년 후에는 599원, 20년 후에는 358원, 30년 후에는 215원으로 이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000원이 5분의 1이 돼버리는 겁니다. 5분의 1이 돼버리는 거고, 만약에 2%의 물가 상승률로만 좀 따져봐도 1년 후 980원, 904원, 817원, 668원, 545원 반으로 그냥 줄어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1, 2년만 살고 이제 그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10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꾸준한 어떤 미래 계획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거를 그냥 정기적금에만 이렇게 띡 넣어버리면 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가 없겠죠. 굉장히 힘들겠죠. 물가 상승률을 따라간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1,000원에 따른 구매력 변화,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조용조용하게 아주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우리들의 자산을 갉아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돈을 그냥 놔두는 것도 위험이다. 이 주식의 변동성만이 위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다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쵸? 다들 요런 것을 인지하셨기 때문에 투자의 발을 들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좀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자녀의 이 교육 자금이나 은퇴 후에 어떤 노후 생활 자금 어떤 같이
이 장기간 걸리는 투자라면 단순히 어떤 명목 수익률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수익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의 위험으로 이 인플레이션을 위험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쪽에서 이 책에서 표현하는 건 파도가 잔잔하니까 저 멀리 좀 바닷속으로 걸어 나가도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코앞만 보고 걷다 보면은 어느 순간 큰 밀물이 이제 밀려올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저금리와 함께 올 때 그 위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물가는 상승하는데 금리는 물가는 상승하는데 금리는 낮아져 버리니까 이게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저금리와 함께 올 때 그 위력은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거고, 안전하게만 투자해서는 자산의 어떤 실질 가치는 요 인플레이션의 이 표를 보면은 충분히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실질 가치의 하락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금리 시대 투자의 대안으로 적립식 펀드와 어떤 적금은 좀 비교해 보면서 어떨지 좀 알아보자라는 건데요. 한 이 1998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매월 100만 원을 이제 적립식 펀드와 정기 적금에 투자했다고 이제 가정한 통계가 있는데요. 이 평가일을 최초 이 적립을 시작한 달로부터 1년, 3년, 5년, 7년째 되는 날로 한번 좀 이 통계 자료가 나왔고, 그 그림을 한 번씩 같이 좀 보면서 좀 안내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1년차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차 같은 경우에는 이 120 만약에 4회 정도의 어떤 이 불입 과정에서 한번 좀 보면은 승은 70% 아니 70 정도의 어떤 승률이 나왔고, 54회 정도가 이 손실권에 머물렀다라는 거고, 이 정기적금 같은 경우에는 54회, 그리고 반대로 이제 70회 정도가 이제 패한 상황. 한번 이 수익률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수익률을 한번 좀 보도록 하면은 평균적으로 원금은 한 이제 1년이니까 이제 12회 이제 납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금은 1200인데 만약에 이때는 좀 금리가 좀 높았죠. 지금은 금리가 거의 1%대니까 지금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번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립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는 한 8.7%의 수익이 나왔고, 이 적금은 당시로 보자면 한 3.1 정도, 이 최대 운이 좋았을 경우에는 86.3%, 하지만 운이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32.2%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적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죠. 최소 1.8, 최대 7.1인데 한번 이 1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대와 최소가 굉장히 이 변동성이 크잖아요. 자, 그럼 요거서 한번 이제 3년차로 한번 좀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3년차로 한번 보면은, 자, 이쪽 보시면은, 자, 원금은 3,600이 됐고, 그쵸? 이 적립식 투자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5.6% 정도의 수익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자, 이쪽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적금 같은 경우에는 3.3% 정도.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달라진 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요거를 보면은 최대 같은 경우에는 18.6 정도가 됐고, 최소 정도는 7 정도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이 폭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잖아요. 변동폭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고, 적금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넘어가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5년차. 5년차를 한번 좀 보면은, 자, 6천, 원금이 6천에 이 평균적으로는 6.9 정도, 그리고 적금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변화가 없죠. 3.6 정도. 자, 그러면은 이 최대치와 최소치의 어떤 표준 이 편차를 한번 보면은, 이쪽 보시면은 여기는 16.1%로 최대 운이 좋았을 경우에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최소로 보면은 마이너스 2.8, 점점 위험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혹시 눈에 보여지시나요? 이 1년차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변동이 막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아직 평균 단가가 정확하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하락하면은 더 큰 어떤 손실이 날 수가 있는 건데, 이 적립식 투자를 오랫동안 할 경우에는 점점 더 위험이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도 보면은 적금은 최대 5.3, 그리고 최소 2.2, 거의 뭐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한 7년 정도, 7년 정도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7년 정도로 한번 보면은, 자, 이쪽 보시면은 이쪽인 3.9,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적립식은 7.9로 원금은 이제 8,400인데 적립식 그냥 정기적금에 7년 정도 넣었을 때는 한 요 정도, 한 1억 900 정도가 되는 거고, 이 적립식 투자로 매달 계속 불입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1억 4,500, 한 65만, 이제 241원 정도로 굉장히 수익률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고, 7년 정도 됐을 때 이 최대 최소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최대치는 뭐 운이 좋으면은 뭐 10%, 20%, 뭐 80%도 나왔지만 최소치는 계속 마이너스권에 머물었었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적립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최소치도 최소 아무리 이제 주가가 그렇게 떨어져도 이제는 0.7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손실은 아니다라는 거고, 이 원금 적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큰 차이가 없죠. 큰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수익이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 가치의 하락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인플레이션과 어떤 저금리의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금리가 작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요거보다 금리가 더 작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 가치의 하락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정기적금으로 했을 때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가 상승을 그나마 좀 이겨내려면 이 적립식 투자가 그나마 좀 효율적이다라는 것이고, 요거를 보면은 점점 길어질수록 이 적립식 투자의 투자 성과가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년 가지고는 무언가를 할 수 없다라는 거고,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충분히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적립식 투자 펀드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변동성을 이겨내기에 굉장히 충분한 투자 기간을 확보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기간에 따라서 어떤 뭐 적립식 펀드와 정기적금의 어떤 투자 이 성과율을 연평균 뭐 수익률, 최대 수익률, 최소 수익률로 한번 이 나눠 비교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표를 한번 이제 보셨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뭐 적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만일 투자 기간이 뭐 한 1, 2년 정도 이제 이내일 경우에는요. 이 적립식 투자보다는 차라리 그냥 진짜 CMA나 적금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뭐 1년 후에 사용해야 할 아파트 중도금이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펀드 투자는 당연히 피해야겠죠.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는 적어도 투자 기간이 2년에서 5년 뭐 이 사이 이상일 경우에 좀 적합하다라는 것이고, 본 것처럼 5년 이내일 경우에는 이 매도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큰 손실로 자칫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길게 여유 있는 투자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정기적금과 이 적립식 펀드는 투자 목표에 따라서 좀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라고 요 이제 책에 이 단원이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라는 것을 뭐 한쪽에만 다 몰 필요는 없습니다. 뭐 CMA, 펀드, 뭐 예금, 정기 예금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또 뭐 주식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로 이 자산이 분배되었을 때 더 안정적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좀 현실적으로 이 좀 피부에 와닿는 어떤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고 투자를 하는 건데, 일반 어떤 일반 가게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물가 상승률을 고려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그냥 정기적금으로 만약에 10년을 넣어놨다, 20년, 30년을 그냥 통장에 넣어놨다라고 하면은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실질 가치는 1,000만 원이 나중에는 그냥 500만 원이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와 있는 어떤 그냥 이 찍혀 있는 수익률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실질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오늘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